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는 또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는데 오늘 미국발 악재를 좀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이 요즘에는 좀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됐었잖아요. 오늘 어떨까요? 디커플링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좋겠네요. 꽤 하락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뺐다 올리는지 파생시장에서 좀 보겠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이 저는 중국 지상하고 네. 저 근본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본적이요? 어떤 네. 근본적인 부분이요? 우린 자꾸 지금 보면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뭐 기술재 업황, 인플레이션 저 시각을 바꿔서 네. 저는 그거보다 국가와 민간 기업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게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요?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중심이 민간으로 가는 걸 막겠다는 중앙 정부와 네. 그다음에 또 민간 쪽으로 가야 된다는 에너지가 충돌되면서 이제 저는 테슬라니 또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테슬라가 제가 700에서 750불을 빼면서 우리나라가 기술주나 뭔가 가려면 이 테슬라 바닥 찍고 다시 추세적인 에너지가 나와야 우리는 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거 아직도 확인하는데 한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직도 추세가 전환이 안 되네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요거 하나씩 보시죠. BYD, ZT. 여러분들 이 BYD가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워렌 버핏이 테슬라는 안 샀어도 BYD는 샀습니다. 네, 중국의 전기차죠. 예. 근데 지금 추세 보세요. 이 에너지 보세요. 지금 우하향의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ZT가 그나마 3중 바닥형인지 여기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네, 거고요. 통신. 네. 알리바바, 텐센트. 이것도 창업자 마인, 창업자 마화통. 요새 알리바바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중앙 정부와 중앙 공산당 에너지의 충돌 이런 것들이 실제 시장을 이런 모양을 보여주지 않나. 그 다음에 요새 제가 또 카카오나 네이버도 팔자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플랫폼 관련된 것도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 플랫폼은 개인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간화 중심으로 이동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에너지가 중앙 정부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네. 이게 핀뚜어뚜어가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미국에는 아마존 하면 중국은 핀뚜어뚜어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이 에너지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해 증시를 이렇게 발목 잡고 있습니다. 정말 못 가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전환점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확인될 때까지가 언제냐. 저는 무조건 3개월은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한 3, 4분기 정도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나빠진 건 나빠지고 이긴 건 이기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시각전환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시각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핀셋 전략으로 거버넌스, 지배구조와 관련된 종목들 혹은 또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유망 종목들이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같은 종목에 대한 관심은 언제까지 끌고 갈까요? 그냥 내년 북경 올림픽이나 우리 대선까지요. 아직도 한 6개월 더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제일 질문 많이 받는 게 현대차 어떻게 하느냐. 답답하죠. 현대모비스 요번에 뭐 고가에 물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 삼성전자, SK.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2월부터 매도하라고 자꾸 이 시간 통해서 그거 갖고 있는 현대건설, GS건설, KCC 이런 것도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현대건설이 너무 올라서 못 갖고 있겠대요. 근데 아직도 현대건설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있는 것보다 알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이게 저는 데이터가 얘기해 준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대형주 장은 작년 10월 말부터 1월 11일 애플과 같이 이 48일 동안 인덱스 44% 2266에서 3266까지 오른 이 에너지대가 대형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1월 11일부터 지금까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82일이더라고요. 4개월 동안 딱 보시면 3월 9일이 저점이었거든요. 2929. 10% 뺐다 10% 올렸습니다. 그럼 이게 지그재그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고점을 돌파할 거냐 아니면 다시 눌렀다 갈 거냐는 뭐 삼성전자의 그 파생 시장에서의 롱숏에 의해서 좌우될 거고 오늘 그냥 좀 바람은 디커플링 좀 되라. 뺐다 올려라. 그러게요. 좀 이런 에너지를 좀 나와 좀 우리 금융투자가 지금 연기금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에너지 나와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1월 11일 날 옆에 그 종가와 5월 10일에 시가상위 종목인데 제가 빨간 박스 친 것만 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기아차, 기아, 포스코, SK텔레콤, KB금융 요것만 올랐습니다. SK텔레콤이 좋았죠. 네. 그리고 이 그림들 한번 보세요. 제가 중요한 날짜부터 작년도 10월 말 1월 11일, 2월 1일, 3월 9일, 3월 23일, 4월 20일, 5월 현재 네. 이걸로 거놓고 주가 보면 KB금융만 우상이 아니고 다 아직도 하락 박스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마무시한 거는 이쪽이에요. HMM, 너무 포스코. 좋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기아도 현대차보다 1월 11일 날이 75,000원이고 오히려 2월 달에 10만 원 갔다가 지금 1월 11일 저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기아는. 현대는 오히려 우하향의 추세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82일 동안 이런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HMM, 동국제강, FNF, 한전기술. 근데 여기 물줄기가 뭐냐면 물류. 네. 그다음에 거버넌스 그리고 또 그 알색 관련주라고 제가 그러는데 이제 유통 소비 이런 것들이 거의 시장 대비 뭐 어떤 거는 따블이 같고 어떤 거는 거의 삼성전자가 위아래 10% 움직일 동안 30에서 50% 에너지가 대부분들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되냐? 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장이 그리고 하락 쪽은 보면 제약주라든지 거의 제약주가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5월 3일부터 공매도 제기할 때 겁내지 말고 오히려 차익 매수해서 삼성전자 올릴 것 같습니다라고 네. 했는데 요거 5월 3일이 81,000원에서 지금 83,000원까지 올려놨습니다. 네. 오늘 바람은 82,500원 지지해주고 뺐다 밑골이 달리는지 보겠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미 여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가 5월 4일 날 418, 예. 3,100에 지지해주고 어저께 직전 고점 4월 27일 고점을 뚫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모양하고 전체적인 지수나 선물의 모양은 뭐가 다르느냐? 밑에 단의 주도주 색깔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흐름이 계속되냐?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생각의 전환을 계속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가 삼성전자는 제가 언제 바꿀 거냐. 삼성전자는 이런 데 사용되는 겁니다. 네. 8만 원, 9만 원을 6개월 동안 갇혀두면서 어저께 여기 보시면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0, 300, 384. 괴리가 상당히 크네요. 이게 상승률입니다. 어. 하루 만에 옵션. 450%가 오른 거예요? 예, 하루 만에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도고에 그 삼성전자는 이런 옵션 변동성에 이용하는 장기판의 말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각전환, 그러니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5월 21일 대통령 가갖고 뭔가 반도체 기대하시죠? 제가 좀 참을 끼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미정상회담? 예. 네. 거기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반도체 부분보다는 빨리 북미회담 재개하라고 요구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시각으로 갈 것 같으니까 네. 오히려 요번에 한미정상회담 하면 뭐 반도체 업황이 저는 이런 분석 시각이 벌써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삼성전자 대규모 뭐 북미 쪽에 투자할까 막 이렇게들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하겠죠. 하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그 시각이 저는 한들 주가 안 움직인다. 네. 그게 모멘텀을 찾지 마라. 그러면 어디서 모멘텀을 찾냐면 여기가 플러스가 꽂혀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1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외국인들이 지금 이거 10조 때리고 연기금이 16조 때렸습니다. 네. 이 전체 시장 개인만 40조를 샀어요. 여기에서 삼성전자 보시면 20조를 개인이 샀습니다. 40조 중에. 그리고 5월 3일부터 좀 달라진 게 이제 연기금 이게 규모는 뭐 얼마 700억 플러스 오래간만에 빨간색 나와서 제가 거놨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1조 2천억을 금융투자가 샀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 이게 차익거래가 이제 드디어 뭔가 합성이 좀 들어오는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딱 기대는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해서 아침에는 공포겠지만 뺐다 올리는지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가려면 이 외국인과 이 외국인의 현물에서 삼성전자 빨간 색깔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제도 사실 큰 폭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기는 했잖아요.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한 일주일 연속해서 한 조가 찍혀야 돼요. 네. 그때까지는 아직은 들어왔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5월 3일부터 보면 440만 주 누계 매도입니다. 그냥 금융투자만 420만 주 매수고요. 그러니까 요 축을 한번 기대하겠고 연기금이 좀 오늘 좀 역할을 좀 해주나 좀 기대해 보겠고 그래도 이게 기대한들 장기판의 말이다. 그러니까 변동 오늘은 그래서 푸세 에너지에서 이 하락의 에너지가 지속될 건지 아니면 뺐다 올릴 건지 그거는 시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짚어봐야 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가진 또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시장은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철강이 넘어갔고, 그렇죠. 예, 뭐 건설주도 넘어갔고, 네. 그 다음에 이러니까 겁을 내세요. 맞아요. 예, 겁내지 마십시오. 아,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현대건설이 기아 같이 된다. 기아. 예. 예. 기아가 3만 원에서 10만 원 가지 않습니까? 아, 그때의 기아, 예. 지금의 기아 말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앞으로 1년도 지속될 가능성의 지속 가능성이 뭘까 네. 할 때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수많은 변수들이 하락을 이걸 제가 에너지로 표현하는데 하락 에너지와 상승 에너지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실적도 있고 정책 변화도 있고 뭐 투자도 있고 여기에 고가 저가의 중심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0개 넘는 종목들이 뭐 애플가 모멘텀, 공매도 모멘텀, 금융인성 모멘텀일 때 1, 2, 3, 4 쪽으로 응집되는 섹터가 뭔가. 네. 그냥 시장한테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 섹터가 시장을 계속 주도할 거고 단기간에 이 급등한 거는 좀 쉴 때 밑에 3, 4 쪽에 있던 종목이 또 키 맞추게 할 거고 이게 지속하면서 저는 언제까지 갈 거냐면 저는 그냥 내년도 북경올림픽이나 다음 정부의 색깔이 나올 때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주는 의미가 북극 해양로 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해양 1대1로 물류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는 한전부지건설, 또 GTX, 유엔사 부지건설 요새 또 이런 에너지들이 계속 옵니다.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맞아요. 요새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심지어는 KT 썬마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그리고 서울과 속초에서 1시간 동안 뭐 GTX가 한대요. 뭐 이런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지만 앞으로의 이루어지는 이런 정책 지속 가능성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아직 못 간 종목들 찾으시는 게 어떻겠나 체크해드리고요. 또 하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앞으로 그냥 내년도 대선까지는 이 안에서 순환을 시키겠습니다. 네. 북방, 건설, 건자재, 먹거리 소비, 철도, 지배구조. 여기서 이제 많이 간 건 좀 쉬고 그 다음에 아직 못 간 거의 순환을 이용하는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거버넌스에서 삼성에보다 LG하우스를 전번에 그 LG그룹의 신LG를 강조해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주가한테 한번 보시죠.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그렇죠. 0.91 대 0.08. 9대 1로 분할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 구광모의 LG와 구본준 고문이 나오신 신LG는 저는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앞으로 한 3년 후에는 전체 LG 한 20-30%까지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계속 펄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어저께 공시했습니다. LG 하우시스 공시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목적 추가.
요 두 가지 단어를 사업 역량을 강화한대요. 네. 근데 하는 거 보면 무슨 이게 갑자기 교육이네요. 무슨 교육이야? 예. 엉뚱하죠. 직업교육 학원도 그렇죠. 하고. LG 하우시스가. LG 하우시스가. 그다음에 LG 상산 때는 신사업을 한대요. 예. 여긴 또 신사업입니다. 그러면 보면은 통신 판매, 폐기물, 의료 검사, 진단 뭔가 M&A 하려나? 그럼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시는 것 같습니까? 신사업 글쎄요. 하고 사업 역량. 예. 저는 LG전자 스마트폰 철수 그 인력 자산 어떻게 해요? 아, 네. 그러면 인력 자산의 구조 조정 작업에 교육이 먼저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또 LG하우스가 계약을 MOU가 파기된 게 뭐예요? 전장 매각하려는 거 매각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폰 그 인력 자산을 전장 사업으로 구조화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육? 교육이죠. 그 작업이 벌써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저는 LG하우스는 이제 나중에 전장 사업을 그 건자재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LG상사는 신사업으로 계속 펄을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M&A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어에 의료검사, 그러면 진단 뭐 하나 M&A 하려나, 컨텐츠 플랫폼 M&A 하려나, 폐기물 처리 M&A 하려나, 이런 대상들을 빨리 추적해서 찾아내는 감각을 키우시는 게 낫고. 그래서 5월 1일부터 이 움직임 한번 보세요. 5월 1일 분할대부터 이 각도 보십시오. 좋네요. 예. 지수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또 LG 하우시스 보세요. LG 하우시스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에너지, 지수 접근보다 종목의 에너지가 우상향 되면서 뭔가 응집되는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것이 네. 그러니까 그게 지속 가능성 같거든요. 그게 거버넌스, 건물 건설, 건자재 이런 쪽에서 아직까지 못 간 거를 찾아내. 그래서 제가 엉뚱하지만 이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한덕가스관, 북방, 철도.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 의지는 내년도 대선까지 저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하겠다, 이 전략 안 놓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60년도 동안에 그 70년대 짓던 아파트, 네.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개발해야죠. 그게 예.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큰 트렌드 같아요. 오히려 그런 데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시장은 알려주는데 네. 나는 그걸 안 본다.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항상 문제죠. 예.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큰 변화를. 거기에 내 포트가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데 있는지 그거를 구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